안녕하십니까. 수문박물관 인문강좌 예민학당 강사 김동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31강좌를 66페이지 제5장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왈 시메라 오세요 구이라 오 불부 몽견 주공이로다. 자왈 시므이라 오세야여 구이라 오 불부 몽견 주공이로다. 공자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심하구나 나의 쇠약함이여. 오래되었도다 내가 꿈에서 다시 중흥을 뵙지 못한 지가. 문장 자체는 어려울 게 없고요. 불부 몽견 주공이로다. 여기서 볼견자가 역시 문제인데 아마 이것도 견자로 읽기보다는 현자로 읽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자라고 해서 성인의 경지에 있는 분이다가 보니까 볼견자에다가 현으로 읽으라는 주석을 안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공자 입장에서 보면은 주공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공을 본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자기가 주공을 꿈에서라도 베인다. 자기가 얼굴을 내밀고 보여드린다 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따라서 꿈에서 내가 다시 꿈에서 주공을 뵙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타당할 듯 합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본 우리 남자, 공자가 남자를 만나보았다. 61페이지 옥야편 제26장 자견 남자 여기에서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남자가 음행이 있고 비록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왕실에 있는 여성으로서 임금의 부인인데 공자 입장에서는 자현 남자라고 해야 옳은 도법이 옳은 발음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자를 표현이야 남자를 만나보았다 라고 하든 비었다라고 하든 양쪽으로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한문을 읽을 때만은 자현 남자 이렇게 읽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수리편 제6장입니다. 자왈 지어도하며 거덕하며 의여인하며 유예니라. 자왈 지어도하며 거덕하며 의여인하며 유예니라. 공자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지어도 도의 뜻을 둔다. 그 어덕 덕에 의지한다. 덕을 근거로 삼는다. 의여인 인에 의지한다. 인을 따른다. 유어예 예술의 경지에서 논인다. 직역을 하면 이런데요. 문장상으로 문법상으로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유학자들은 여기에다가 도, 덕, 인, 예 각각에 대해서 공자가 대하는 태도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는데 주석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만 우리는 일단 주석을 보는 문제는 다음으로 미루고 여기서는 역시 대문만 읽고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7장 자왈 자
행 속수 이상은 오 미상무회은이로다. 자왈 자행 속수 이상은 오 미상무회은이로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속수 이상을 행한 사람으로부터, 스스로 자체는 영어로 말하면 from, 전치사로서 from, 뭐뭐로부터 시작한다는 말이죠. 미상무회은, 속수 이상의 예를 행한 사람부터는 미상무회은, 나는 아직까지 뭐뭐 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무회은, 가르치지 않은 적이 없었다. 회, 가르치다. 무회, 가르치지 않다. 가르침이 없었다. 가르침을 가지지 않았다. 뭐 직역을 하면 그런데 가르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이중부정이니까 긍정이죠. 회은의 은자도 역시 대명사죠. 속수 이상의 예를 갖춘 사람, 학생에 대해서 가르침이 없은 적이 없었다. 가르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속수의 속도 역시 양사지요. 한 묶음의 포, 수는 포, 그너물이나 마른 육포나 말린 고기를 쓰라 그러는데, 속수, 한 묶음의 포, 직역을 하면 한 묶음의 포가 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자는 항상 생략을 합니다. 그 다음 8장입니다. 자왈, 불분이여든 불개하며 불비여든 불발하되 그 이루에 불이사무반이여든 즉 불부야니라. 자왈, 불분이여든 불개하며 불비여든 불발하며 그 이루에 불이사무반이여든 즉 불부야니라. 공자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불분, 분을 낸다, 분발한다, 분발하지 않는다, 불개, 분발하지 않으면 불개, 개는 연다, 열어준다, 깨우쳐준다. 여기서는 가르쳐준다라고 의역을 할 수 있겠죠. 개자는 연다, 문이나 봉해 놓은 것을 연다, 또는 입을 열면은 말을 하게 되니까 임금할 때 아뢰일 때는 항상 개자를 씁니다. 아뢰다. 황제한테 아뢰일 때는 이 개자를 안 쓰고 주자, 연주한다는 주자를 씁니다. 아뢰다. 주자는 우리나라 임금한테는 못 쓰고 중국의 임금한테만 명나라, 청나라, 송나라, 원나라, 당나라 이런 임금들한테만 우리가 자기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주자를 쓰고, 우리나라에서는 임금한테 아뢰일 때 이 개자를 씁니다. 그 다음 비는 주석에 보시면은 표현하려고 하면서 못하는 그런 모양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잘 표현하지 못하면은, 잘 표현하지 못할 경우가 아니면은 개발해주지 않는다. 개나 발이나 같은 말이죠. 일깨워주지 않는다.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배우는 학생이 스스로 분발하고 의문을 가지고 고심을 하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살짝 건드려서 가르쳐준다. 그렇게 하면은 효과가 크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이루, 네 모퉁이가 있는 물건을 들 때 한쪽 모퉁이를 들면은 모서리 우자, 한 모서리를 들어 보일 경우에 불이사무반,
쇠구퉁이로서 되돌려 주지 않으면은, 반응하지 않으면은, 즉 불붙 다시 가르쳐 주지 않는다, 다시 말해 주지 않는다, 다시 반복해서 한쪽 모퉁이를 들어 보였을 때의 그 말을 하지 않는다. 스스로 연구해서 나머지를 깨우쳐야 한다. 배우는 학생의 입장이라면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불부의 부자에도 부로 읽으라 라는 주석이 달려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복으로도 읽고 부로도 읽죠. 복은 회복한다고 할 때 복으로 읽고, 다시, 부사로 다시라고 할 때는 부로 읽는데, 이 경우에는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로 읽기도 하고 복으로 읽기도 하는데 의미상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습적으로 부로 읽으면 다시, 복으로 읽으면 회복, 이런 뜻으로 새기고 있죠. 그러나 중국 사람들은 발음을 달리 하되 의미상 변화 없이 사용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종종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9장입니다. 자식의 유상자지 척에 미상포야라. 자의 시일에 곡적 불가 어르시다. 자식의 유상자지 척에 미상포야 어르시다. 자의 시일에 곡적 불가 어르시다. 공작에서 상을 당한 사람 옆에서 식사를 할 경우에는 한 번도 배불리 식사하신 적이 없었다. 또 상을 당한 사람 옆에 있었던 그날에 곡을 하였을 경우에는 노래를 부르지 않으셨다. 상가에 가서 이 조문을 할 경우에는 식사를 하더라도 배불리 하지 않았고, 또 조문하면서 곡을 하였을 경우에는, 조곡을 하였을 경우에는 노래를 부르지 않으셨다. 왜냐? 슬퍼하는 감정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공자와 같은 성인의 성정상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다. 추석에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을 가졌다. 한문식 표현으로는 상을 가졌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말로는 상을 당했다. 상을 입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다음 제10장입니다. 자위 안연왈 용지적 행하고 사지적 장을 유아여이 유시부 인저. 자위 안연왈 용지적 행하고 사지적 장을 유아여이 유시부 인저. 공자께서 안연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여기서는 안연하고 직접 대화를 주고 받은 것 같습니다. 위자가 상대방을 앞에 두고 대화를 할 경우에도 쓰이고, 제3자를 두고 품평을 할 때도 쓰이는데, 여기서는 안연이 면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지적 행, 지자는 막연한 대명사로서 인재 또는 자기 자신들을 가리키는 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 번역을 할 때는 역시 굳이 표현을 안 해도 상관이 없죠.
써주면은 행하고 실천하고 배운 것을 세상에 베풀고, 사지적 버리면은 써주지 않으면은 장한다, 은둔한다, 숨는다, 이렇게 하는 것 일이라면은 유아여이 오직 단지 나와 그대뿐일 것이다. 나와 그대뿐이 아니겠는가. 나라에서 써주면은 나가서 도를 행하고, 나라에서 나를 써주지 않고 내버려 두면은 은둔한다, 숨는다, 장은 감춘다, 간직한다, 그런 뜻이니까요. 이렇게 하는 일이라면은 오직 나와 그대뿐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지사지하는 주체는 국가라고 볼 수 있겠죠. 미정자. 역시 주가 생략된 것이고요. 사자는 역시 집사자가 아니라 고금자의 관계에서 내버린다. 제방변, 손수변에 쓴 사자와 같다. 내버려 둔다, 버린다는 사자. 그 다음에 말이 이어지는데요. 자로왈, 자행삼군이면 즉 수여실이 있고, 자왈 포호빙하하여 사이무회자를 오 불려야니 필야 임사이 구하며 호모의 성야야니라. 자로왈 자행삼군이면 즉 수여실이 있고, 자왈 포호빙하하여 사이무회자를 오 불려야니 필야 임사이 구하며 호모의 성야야니라. 공자가 안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자로는 용감한 걸 가지고 쳐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용기로 쳐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그걸 이제 인식하고 있으니까 자기의 그 장점을 내세워서 자로가 공자에게 묻습니다. 자행삼군 즉 수여실이 있고, 선생님께서 자행삼군, 삼군 한 나라의 전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제후나라의 전군을 움직이신다면은, 전군을 통솔하신다면, 전군을 가지고 작전하신다면은 즉 수여, 누구와 더불어 하시겠습니까? 누구와 더불겠습니까? 여기서도 수를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를 했죠. 여수가 원래 이 온전한 문장 구조인데, 누구를 앞세우기, 강조하기 위해서 수여라고 도치를 하고, 여자는 본동사입니다. 함께 한다, 더불어 지낸다, 그런 뜻으로. 삼군을 통솔하신다면은, 선생님께서 삼군을 통솔하신다면은 누구와 같이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저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께서 반박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포호빙하, 포는 맨손으로 때린다, 맨손으로 내려친다. 호는 호랑이, 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잡고 손에 적어도 몽둥이라도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맨주먹으로 때려잡고, 빙하, 강물을 건널 때 배를 타거나 어떤 기구를, 장치를 사용해야 되는데 맨몸으로 건너는 것을 빙하라 그럽니다. 맨손으로 범을 잡고 맨몸으로 강을 건너는 것, 건너다가 사이무회, 죽어도 후회하지 않는 사람을 나는 함께 하지 않는다. 이 여도 마찬가지로 함께 한다는 동사지요. 함께 하지 않는다. 이런 무모하는 사람과는 내가 함께
하지 않는다. 함께 맨손으로 범을 잡는데 가담한다든가 맨몸으로 걷는데 같이 따라 걷는다든가 그런 걸 하지 않는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죽더라도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같이 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필야 임사이구 일에 임하여서 일에 다다라서 두려워한다. 두려워하며 호모의 성자 도모하기를 좋아하여서 일을 성사시키는 사람과 반드시 같이 하겠다. 자로를 조금 멋쩍게 하신 것 같습니다. 호모의 호도 역시 호거성이라고 줄을 달아서 좋아한다는 동사로 새겨라 라고 주석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제11장입니다. 자왈 부의가구야 인된 수 지편지사라도 오역 위지언이와 여 불가구 인된 종오소호하리라. 자왈 부의가구야 인된 수 지편지사라도 오역 위지언이와 여 불가구 인된 종오소호하리라. 공자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부의가구야. 부를 놓고 구할 수 있다면 말일 이자 앞뒤로는 항상 서술의 형식으로 새겨야 됩니다. 글자 한자가 있더라도 서술의 형태를 취한다. 부자이다 그러면서 구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부를 놓고 구한다. 부자의 상태를 가정하고 구한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부를 놓고 그것을 구할 수 있다면, 부에서 손에 넣을 수 있다면 비록 지편지사라도 오역위지, 말채찍을 잡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역위지, 내가 그것을 하겠다. 그러한 사람이 되겠다. 하겠다. 이 위자는 두 동사, become, 비동사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지편지사가 되겠다. 집은 잡는다, 편은 채찍이다. 채찍을 잡는다는 것은 천한 마부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걸 해서 돈을 벌고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내가 하겠다. 그런데 그 부라는 그 부를 구할 수 없는 것이라면은 내가 좋아하는 바를 하겠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쫓겠다. 따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 불가구, 여자는 가정사, 만약 구할 수 없다면은 부라는 목적어가 생략됐죠. 여기서는 문법적으로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기 때문에 제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지소신은 제전질 이러시다. 자지소신은 제전질 이러시다. 공자께서 삼간반은, 삼간일은, 삼가신 것은, 자지소신의 지자는 주어와 수어를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자께서 쓴 한 반은 제전질이다. 제는 재개하는 일이요, 저는 다른 나라와 싸우는 일이요, 지는 질병이다.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하셨다. 신중히 하셨다. 이 제자는 가지런할 제자인데 이것도 역시 발음이 달라지고 뜻이 여러 가지로 달라집니다.
요 가지런하다는 뜻으로 많이 쓰는데 재개한다는 뜻으로 통했었습니다. 요럴 경우에는 역시 고금자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요거는 고자고 요거는 금자이다. 그 다음에 상복을 참최, 제최 뭐 여러 가지로 그 용어가 있는데 그 상복 입는 그 망자와 상주와의 관계에 따라서 몇 년 복을 어떤 모양의 옷을 입을 것인가 그 종류가 많은데 치마처럼 생긴 그 아래의 상복의 밑단을 가지런하게 자른 상복을 잡채라 그러고 너덜너덜하게 그냥 풀어놓은 걸 참채라 그러는데 참채가 좀 더 가장 높은 3년 동안 그 지팡이도 짚고 온갖 그 상복을 갖추어 입는 그 중한 상복이고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상복이 잡채라고 해가지고 1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 공자께서 요 세 가지 일에 대해서 신중히 이 처신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